원장님, 오늘은 통증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환자들이 아팠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아픈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 치료를 또 하다 안 되면 수술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거 제일 궁금해하는 게 환자들이잖아요. 통증의 원인은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현대인들이 많은 게 뭐예요? 어깨 결림이라고 해요. 왜? 맨날 핸드폰 보고 이거 치잖아.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 손가락 아프고 이런 환자들 많단 말이야.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뭐가 돼? 허리 아프지 또. 또 운동하려니까 막 걷잖아. 또 막 만보 걸어야 된다고 막. 내가 딱 하는 얘기가 딱 정해져 있어. 어디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냐? 혹시 운동은 뭐 하십니까? 직업은 뭐 합니까? 이거 네 가지 꼭 물어보거든. 첫째, 증상이 한 이틀, 3일 된 건지 3개월 이상 몇 년 된 건지 이것저것 치료 방법이 틀려지는 거지. 통증의 원인이 제일 꼽으라면 생활 습관이야.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세. 자세만 똑바로 해도 통증은 50%는 고친다. 특히 이런 관절 신경통 증상은 자세만 고쳐도 낫는다. 노인네들은, 나도 노인네인데 미안한데 나도 국가가 인정한 노인이라고. 나도 노인들이 왜 병을 못 고치는지 알아? 자세를 똑바로 하지를 못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똑바로 앉으세요 그럼 딱 앉잖아. 노인들은 척추가 굳었어. 다 등이 굳어서 못 펴. 이거를 거기서 일단 실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직업이지. 컴퓨터 하는 사람들, 거의 핸드폰은 뭐 이제 애들도 다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고. 근데 운동 습관, 여기 온 사람들은 준비 운동 하나도 안 해.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 축구 선수가 시합 30분 40분 뛸 때 바깥에서 몸 풀고 들어와요 안 풀고 들어와요 물어본다고. 풀고 들어와요 그런다고. 그럼 시합 끝나고 걔네들이 몸 또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요. 시합 끝나면 치료사들이 붙어가지고 다 근육 풀어주거든. 결국 30분 뛰는데 전후 몸 푸는 게 최소한 2시간은 푼다고. 근데 환자들은 그 앞뒤를 딱 빼먹는 거야. 조기 축구에 가서 막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막 뛰는 거야.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와. 당연히 오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자세, 직업, 운동 요 세 가지가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엑스레이 보면 그거 다 나온다? 이거는 의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나같이 환자를 한 40몇 년 보면 엑스레이만 봐도 그냥 성격이 다 보여. 신기하지? 엑스레이상 보면은 A++++야. 아무 하자가 없어. 똑바로 서 있고 디스크 간격도 딱딱 떨어져 있어. 그런 사람들은 A 등급이야. 근데 아파. 딱 보면 아픈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팠냐 그러면 3개월, 6개월 막. 이거는 다 스트레스. 근데 내가 뭐라 그러게? 당신은 너무 바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고 다 혼탁하고 다 삐뚤어졌는데 당신 혼자 똑바로 살니 얼마나 힘듭니까? 내 얘기를 한다. 당신은 바른 사람이다 이거. 나는 똑바로 생각을 하는데 옆엔 다 거짓말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는 상사가 뭐 하라 그러면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다 그걸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옆에 놈 보니까 커피 마신다고 나가서 놀아, 담배 핀다고 나가서 놀아, 핸드폰 보고 주식한다고. 또 자기는 그게 미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또 스트레스 받지. 자세, 직업, 운동 습관,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통증의 원인이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다. 내가 지금같이 물어본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이제 대충 감을 잡아. 그럼 예를 들어서 치료가 일주일 안에 증상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방 날까, 늦게 날까? 금방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만 손만 대주면 낫는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 3개월, 몇 년 이런 사람들은 만성화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전신적으로 다 봐줘야 돼요.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온 사람인데 여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고 뼈 모양 보고 MRI 찍고 그러잖아요. MRI 검사가 정확할까? 얼마나 정확할 것 같아? 50점에 50점 MRI 검사는.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MRI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너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정반대로 MRI상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또 절반이다. 그래서 MRI는 참고용이지 MRI를 무조건 과신하면 안 된다. 보통 치료할 때 척추가 허리나 목이 아픈 사람들은 국소적으로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을 보고 아픈 부위 말고 전반적인 걸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지. 아까처럼 만성이 된 사람들은 전신쇠약이고, 아까 또 스트레스 얘기했잖아.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주사 몇 번 놔준다고 낫겠냐고. 안 낫지. 그러면 이 전신적인 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엄청 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은 똑같이 허리 아픈데 어떤 사람은 주사 한 방에 빡 나. 어떤 사람은 약 주고 주사 놓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나. 환자 이상한 거야? 안 되면 뭐라 그래. 정신과 가라 그런단 말이야, 의사들이.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못 밝혀낸 거지. 그 전신적인 원인을 보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해요. 내 나이 평균 숫자가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뭐 2000 이상, 40대 50대는 1000점, 그 다음에 60대는 뭐 500점 이렇게 딱 평균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환자 한 8000명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다 데이터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본 거지. 그랬더니 그 등급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오더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레이드가 3, 4 이렇게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전신적인 영양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치료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허벅지뼈하고 다리뼈 두 개 있는데 이것만 있을까? 여러분 잘 알죠? 앞에 뭐가 있어? 대퇴사 하두근이 있어. 뒤에 뭐가 있어? 햄스트링이 있단 말이야. 내전근이 또 있고 벌리는 근육이 있다고. 전후 좌우에 근육이 다 있단 말이야. 4개의 그룹이 있단 말이야. 다리에. 이 4개의 그룹 중에 하나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무리가 온단 말이야. 이 무릎뼈 안에는 여기 연골에 신경이 있어 없어? 신경이 없어요. 연골 좀 달았다고 다 아픈 게 아니야. 무릎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주변 조직을 다 살펴줘야 돼. 근력이 튼튼한가? 인대는 괜찮은가? 힘줄은 어떤가? 이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부적인 얘기지만 연골 주사 놓고 콜라겐 놓고 줄기세포 놓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바깥에를 치료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내가 젊었을 때는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초음파란 게 있어요. 초음파 갖다 대면 어디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부었구나 이게 다 보여. 그리고 척추에 신경에 문제가 있잖아. 초음파 딱 갖다 대면 여기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화된 게 다 보여. 그게 정도가 심한지 안 심한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42년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국소적인 거 외에 전신적인 문제도 있고 멘탈을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잘 보살펴서 치료하는 게 되고, 네 번째 얘기할 거는 손이 아파서 왔어. 손이 아파서 왔는데 딴 데에서는 건초염이다, 힘줄염이다 얘기를 다 들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안 나. 왜 안 날까? 팔다리 4개 다 잘라도 우리는 안 죽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 아니야. 팔다리는 이 중심이 중요해. 뇌에서부터 요게 신경 뿌리거든. 목에서는 신경이 나와서 팔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 다리로 간단 말이야. 등은 어디로 가? 내부 장기로 간다고. 우리 몸은 딱 3등분 하면 돼. 경추 부위는 머리하고 팔 쪽으로 가고, 등은 내 뱃속에 있는 장기를 지배하고, 허리는 골반부터 다리로 간다. 손이 병이 났는데 여길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것만 보는 거 1차원 의사라 그러면 요거 2개 보는 건 뭐야? 2차원 의사가 되는 거야. 멘탈까지 보면 3차원을 보는 거야. 3차원을 다 봐줘야지. 그게 밸런스야. 팔다리가 아플 때는 몸의 중심을 봐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이 예방을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싫어한다? 저 의사는 잔소리만 한다는 거야. 아픈 거 안 고쳐주고 맨날 뭐하라는데 맨날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딴 병원 가면은 약 주고 주사 놓고 그냥 보내는데 왜 너는 맨날 뭐 자세 똑바로 해라, 운동을 어떻게 해라.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 그게 요령은 어떻게 해야 돼? 자세 똑바로 하는 요령. 사무직 근로자들은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죠? 나는 항상 뭐라 그래? 가슴을 대세요. 배를 대라 그런다. 배를 대고 허리에 약간 긴장감을 주라 한다. 그러면 자세가 펴져 안 펴져? 딱 펴진다고. 이렇게 하려도 이거 못해.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잘하게 되잖아. 처음엔 다 불편하지. 왜 그래? 근육이 없어. 두 번째는 이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바른 자세가 더 불편한 거야. 1년, 2년 동안 이러고 있던 사람은 피라 그러면 아프지. 운동이 두 번째인데, 운동의 종류가 2가지 있는 거 알아요? 크게 나누면 교감신경 운동하고 부교감신경 운동으로 나눠요. 지금 얘기한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란 말이에요. 교감신경은 뭐냐면 약 긴장하는 거예요. 힘을 쓰고 팍 힘을 쓰고, 아니면 막 달리거나. 부교감은 뭐야?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스트레칭 되게. 그게 이제 부교감신경 운동이에요. 세상 만사에는 음이 있으면 양도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운동선수 얘기했잖아요. 운동선수 막 이거 하기 전에 앞뒤로 뭐 해? 몸을 푼단 말이에요. 그게 부교감이란 말이에요. 내가 환자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근력 운동 합니까? 유산소 운동 합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몸 푸는 운동 안 한다 이거지. 필라테스하고 요가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틀린 거야. 요가는 부교감신경이고 필라테스는 교감신경 운동이야. 운동법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요거를 다 해야지 몸에 무리가 안 온다. 헬스장 가면 가간이요. 러닝머신에서 30분, 40분 계속 한다고. 헬스장 가면 최소한 기계가 10개에서 20개는 있어요. 안 해. 이것만 한단 말이야. 나 환자들한테 뭐라 그러게? 같은 운동을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 한 1, 2분 했으면 그 다음에 뒤로 햄스트링하고 내전근 강화시키고 외전근 강화시키고 이 허벅지 운동하는데도 4개의 기구를 써야 되는데 골고루 해야 된단 말이야. 운동을. 상체 운동도 마찬가지야. 이거 땡기는 건 이두박근이잖아. 이두박근만 있냐고 팔에. 삼두박근도 있지. 광배근 또 있잖아. 이게 딱 하면 딱 나오는 거. 광배근 운동도 해야지. 운동을 하려고 하면 골고루 해야 된단 말이야. 다. 예방은 자세, 운동, 스트레스 이런 거죠. 스트레스 관리는 아까 말한 부교감 신경 운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뇌파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 알파파가 되면 슬로우 된다고. 명상하면 알파파로 되는 거예요. 통증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죠. 통증의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자세, 운동 습관, 스트레스,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자세.
자세만 똑바로 해도 통증의 원인은 50% 잡는다. 두 번째 치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아픈 거냐 만성 통증에 따라서 치료가 틀리다. 어떤 병원에서는 만성 통증이나 급성 통증이나 구별 안 하고 통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가 만성이다. 최소한 3달 이상 지속된 거는 금방 날 생각하지 말아요. 전신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아이, 그런 거 창피해. 쑥스럽고. 한번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